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300조가 빠져나간다? 아마 미국 증시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둠스데이가 될 수 있는 거대 공황의 전조 현상을 암울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일본이 금리를 0.25% 정말 눈꽃만큼 내렸어도 미국 증시는 거의 뭐 벌러덩 누울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동안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거의 황금 연못 역할을 했던 저금리의 엔화 저수지에서 물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건데,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저리의 엔화를 캐리했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돈이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수익성 악화라는 빗장이 딱 걸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서둘러 엔캐리 자금을 청산하는 과정에 들어갔고, 그러던 와중에 미국 증시가 한방 제대로 걸려서 얻어맞고 9월 초 블랙 먼데이를 재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본격 라운드는 2차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 거꾸로 가져간 미국 쪽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이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미국 달러 가치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싸고 저리의 엔화를 마구마구 사들여서 달러 쪽으로 몰빵을 한 자본 세력들이 가만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기준금리 빵 0.5% 인하라는 빅컷을 해버리니까 달러 쪽으로 묻어둔 엔캐리 자금들이 뭐 비실비실 수익성에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 고부가가치의 통화에 죄다 엔캐리 자금을 묻어둔 건데, 그러니 뭐 미국의 이번 1차 빅컷은 뭐 슬슬 엔캐리 자금으로 하여금 시동을 걸게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분석하기로는 300조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전체의 6.5% 수준으로, 파이가 장난이 아니죠. 엔캐리 자금 중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니까 전체 1,400조로 추산이 되는 뭐 어마무시한 액수 중에 300조만 움직여도 증시는 박살이 날 수 있는 건데, 뭐 조마조마 두근두근 미국 증시가 가장 화약고로 보는 게 2차 빅컷이 만약 단행이 되면 미 연준이 정말 뭐 이렇게 과감하게까지 다시 0.5% 인하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뭐 이런 상황 발생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은 뭐 한 방에 300조 가량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이 계속해서 간보기 장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뚜렷한 호재에도 가장 선명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후에 터질 수 있는 지뢰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맞박을 가진 대갈장군에 해당하는 엔캐리 자금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어떻게 증시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가장 위험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결국엔 미국 증시를 장악하고 있는 거나 뭐 다름 아니죠. 이게 직접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자본을 동원해서 뛰어들지 않았어도 외국 자본 세력들이 죄다 엔화로 캐리를 했으니까 죄다 일본에겐 우군인 겁니다. 그러니 뭐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절대적인 금융 영향력의 뒷그림자는 바로 재팬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본이 교묘한 금융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처절하니만큼 부동산 버블, 그것도 자산 시장의 신기류를 제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 도쿄라는 최고의 입지, 그리고 강남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루에 4배씩 올랐던 펜트하우스, 이 버블이 당시에 뭐 이만저만은 아니었죠. 그렇게 모든 일본 사람들이 도쿄를 향해서 가진 모든 돈을 은행 대출 털어서 사들이는 그 정점에서 빵! 일본 부동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후로 이걸 복구하는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단골이 될 정도로
일본은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후 이를 갈면서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 저공비행으로 지금 중심부를 제외한 일본 단독주택 가격은 3, 4억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대출받아도 이게 집값 파이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국민 부채 문제가 고질병이 될 수가 없고 과열된 그런 양상의 투기 세력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빌딩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개업소가 법인화되면서 큰 건은 얘네들이 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 대규모 임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완전히 법인화가 됐는데요. 절대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몰지 않았고 이 모든 자금이 금융 쪽으로 흘러가겠다는 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 엔화의 가치를 심는 아주 매일매일이 식목일이죠. 얘네들 그렇게 아주 차곡차곡 엔화 가치를 뿌린 까닭에 미국 증시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지혜까지 이런 겁니다. 결국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은 나락갈 수밖에 없는 금전이 엽전이 되어버린다는 신화가 곧 한방에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후로는 무조건 금융시장 쪽으로 자산 분배를 옮겨가는 쏙가 심기를 한 거죠. 한국은 이런 자산시장의 붕괴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뼈아픈 대목이거든. 금융시장의 붕괴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이 휘청거린 적은 있지만 부동산에 몰린 가치가 스스로를 디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달간의 미친 듯이 밀어올린 이 대출 증가세와 집값 오름세는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본의 버블과 같은 증세가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2024년 연말로 갈수록 아주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계속적인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대출 증가세 꺾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회에서 돌아 흐르는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시중은행, 그러니까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증가세 꺾였다라는 말도 간혹 나오지만 실제로 급전을 융통해야 하는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기 자체가 침체로 흐르는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계부채 규제 속에서 20%에 달하는 고금리 급전을 빌리는 그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건데, 아니 말이 금리가 20%지 이거 거의 살인적인 거 아닙니까? 일례로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이 1조 1,600억 증가 추세에 있고 1년 새 13.6%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연체율도 15억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 수요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금이 필요하니까 20%라는 어마무시한 금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에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반드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건전성을 신경 써야 하는 이 금융권은 재차 대출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를 해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건데, 더욱 대출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게다가 5대 은행의 대출 추이가 꺾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거의 아비규환 상태, 감소폭이 5%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여전히 대출이라는 불길이 잡히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거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정부와 은행이 전방위적으로 대출 잡기 위해서 창구를 폐쇄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끊임없는 영끌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일본의 버블이 딱 떠오르는 건 도쿄의 부동산은 영원할 거라는 당시의 믿음, 이런 척추뼈대 같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생각들이 전혀 한국에선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얘기고, 집값은 주춤했다가 다시 다음날 해가 반짝 뜨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 부동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연휴 3일 추석 기간 빼놓으면 일일 평균 3,400억 정도, 역대 최고. 그러니까 8월이 10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그렇게 기록을 경신한 달과도 비교할 때 3,500억, 거의 차이가 없는 비슷한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약간의 감소폭이라는 것도 휴일이 잔뜩 끼어 있어서라는 건데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8월의 절반 수준이라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부동산은 끝을 모르는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선 느낌. 그곳에 뭐가 있는지는 꼭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사단이 난 주변에 일본이 있었고 중국 역시도 지금 무진장 현금 풀어서 거의 기진맥진 상태의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극심한 부동산 경기에 초토화를 겪고 있는데 지금 달리고 있는 부동산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일본을 넘어서고 중국을 능가하는 자산시장에 엄청난 대격변이 찾아올 수 있는 분이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우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지금 둔촌주공인데 입주자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게 멀쩡하던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완전히 날아갈 판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 살아있어서 전세를 못 주는가 싶었는데 유예 3년 줬지 않습니까? 겨우 전세보증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생겼는데 이번에는 또 대출 규제 때문에 걸려 있어서 입주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하면 세입자가 새로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법에 딱 걸려 있어서 이런 수분양자가 거의 4,000채가 넘을 건데 거의 잔금 부분에선 최대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기를 하면 둔촌주공 가치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가치의 싸움이죠. 둔촌주공은 자금 마련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이런 대출 규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아파트 가치의 허들 넘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상급지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건 수분양자들 각자의 판단이니까 뭐라 말은 못하는 건데 역시 한국 집값은 어떠한 리스크도 쳐낼 수 있는 셀프 가치의 이 상승분이라는 기대감, 이게 그냥 현실화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나는 건데 지금 한국 부동산은 이렇게 위험한 외줄타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엔캐리 자금이 그러니까 NI 영향력이 미국 증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내심 부러운 것도 국내 아파트 가치가 한국만 벗어나면 상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없다는 면이 가장 한계 가치의 현주소 아닙니까? 아파트 가치를 뚝 떼서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위험이 오면 그대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자산시장의 현주소란 얘기죠. 그러니 절대 이 상황에서 무리해서 진입을 서두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강남에서 4억대 공공분양 떴습니다. 여기 자격이 되시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수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수서면 이 강남이라는 테두리를 가진 곳이죠. 정확한 가격은 4억 9,800만 원 정도. 강남 수서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5억도 안 돼. 요즘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22억 넘지 않습니까? 아니 청담르엘이 30평대가 25억이 넘어갔는데 5억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확장비도 저렴한 편이고 수서역이 지척이죠. 도보권이어서 경쟁력도 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체크를 여기 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4층이라는 층수, 그렇게 또 저층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평면도 역시도 깔끔하게 잘 뽑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이라면 한번 명함을 내볼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한데 신청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 3, 4, 3일간 진행이 되겠고요. LH 홈피에서 접속이 되니까 청약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틈새는 조금씩 밑밥을 깔아가면서 엿보는 것도 앞으로 큰 기회를 불러들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엔캐리 자금 폭발하면 미국 증시는 그냥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역시 일본은 자산 강국이면서 금융 강국. 그만큼 엔화가 초저금리에서도 사랑을 받고 통화 가치 높은 쪽으로 투자가 됐으니까 이건 30년 전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던 경험 때문일 겁니다. 한국 부동산도 체질 개선이 어려우면 지금 상황이 엄청난 위기로 돌변 가능성 많죠. 틈새 잘 노리시면서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한번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